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전세 사기 사건 2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이제 신혼부부가 있는데, 그 신혼부부 말고 먼저 이제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보니까 30대 남자인데, 전세 사기 사건의 내용을 좀 보면, 항상 전세 사기 사건은 빌라가 항상 나와요. 빌라. 소위 다세대, 연립, 이런 게 주로 나옵니다. 일단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보시고 얘기를 하면 돼요. 저는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법을 설명하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3일 전에 제가 이 방송을 보고, 야, 이 방송을 왜 이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물론, 방송을 하는 PD나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팩트만 전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래서 결론이 이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해서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결론은 슬픈 음악, 끝. 그 사람은 결국 돈을 못 받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결론적으로, 실제로 그런 사기 사건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방송을 보고 나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방송을 해봐야겠다, 유튜브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30대 남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전세를 이제 들어갔는데, 어쨌든 전세 사기 사건을 당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무려 4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내용이 그런 거죠. 어떤 빌라에 들어갔는데, 빌라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여기도 전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기를 당했다라는 내용을 방송을 한 거죠. 그럼 방송을 그냥 사기를 당했다, 이 얘기인 거지. 어떻게 사기를 당했다,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빌라 들어갔는데, 일단은 제가 저쪽에다 칠판에다 적어놔가지고 저 내용을 좀 잠깐 좀 보면, 이 부동산이 있었어요. 빌라에 부동산이 있었는데, 빌라를 관리하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빌라의 소유자가 부동산에다가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6, 7년 정도 된 상태였고, 실제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한테 위임한 것도 맞습니다. 위임장에 인감증명서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확인시켜 줬겠죠. 부동산 입장에서는 위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대리 계약 가능합니다. 이 쌍방은 안 돼요, 원래. 양쪽을 대리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한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래서 위임받아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계약금에 대해서 10%를 받았겠죠. 10%를 받고, 임대인한테 보냈어요. 자, 오전에 10시 반에 부동산한테 이제 입주하는 날, 아침, 10시 반에 연락이 왔어요. 나머지 잔금을 넣어달라. 그래서, 짐을 뺐냐라고 물어봤더니 짐을 거의 다 빼가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통상적이죠. 보통 전세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보통 합니다. 오전 10시 반에 부동산한테 전화가 왔고, 짐을 빼고 있으니까 넣어라 해서, 짐을 빼라고 해서 잔금을 넣어라 해서 잔금을 이제 의심 없이 잔금을 넣었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아침에 소유자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계약할 때도 확인하고, 아침에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잔금을 넣었답니다. 자, 문제는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잔금을 넣었는데, 잠깐 있다가 부동산한테 전화가 왔대요. 잠깐 짐을 부리지 말고 기다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이유인즉슨 임대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이제 임차인도 임대인한테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자, 이후에 이 임대인은 그 이후에 베트남으로 소위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근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자기는 위임계약해서 계약을 했을 뿐이고 자기한테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법상 그렇게 돼 있나요? 실제로 위임계약이 가능하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제 공중했던 이 친구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서 빌라 밑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살던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계약금하고 전세 보증금을 그야말로 날리는 상황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어떤 거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떻게 소위 사전에 막았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뒤에서 할게요. 자, 두 번째 사례예요. 지금 두 번째 사례가 뭐냐. 이 30대, 여기도 똑같이 30대 부부예요. 그리고 또 빌라입니다. 여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집에 대해서 보증보험 증권이 나오나? 라는 거를 미리 확인을 한 거예요.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확인을 했는데, 보증보험 증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1억 5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금 1,500만 원을 이제 송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도 실제로 만나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죠. 굉장히 이렇게 보면. 자,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아침에, 장금일 날 아침에 짐을 싸서 가고 있는데, 임대인이 전화가 왔대요. 임대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지금 기존 임차인이 짐을 빼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잔금을 입금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잔금을 입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 밑에서 이제 소위 집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딱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때부터 또 임대인이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답니다. 임대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근데 그 등기사항 증명서나 이런 거 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이 끊긴 거래, 그다음부터. 근데 기존에 그 빌라에 살고 있었던 그 임차인도, 낌새가 이상하니까, 자기는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고 있으니까, 낌새가 이상하니까, 풀던 짐을 다시 집어넣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난감하죠. 이 신혼부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밑에서 소위 계속 기다려서 임대인한테 메시지 보내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임대인이 연락도 안 되면서 소위 이제 그다음부터 전화 수신까지도 차단을 시켜놓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전세 보증금 받고 날랐다. 소위 연락이 안 됐다. 그리고 소위 임대인이 도망갔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세상에 당했구나. 그리고 내 돈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됐구나. 자, 방송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방송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걸 보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니면 그 대안을 좀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소위 전문가 옆에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가는 그 과정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팩트만 전달하고 끝인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방송을 좀 하는 거, 유튜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똑같은 문제점이 뭐냐? 이 문제점이 뭐냐면, 소위 빌라나 다세대 연립, 아니면은 소위 다가구 주택,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가치 있는 매물들은요, 전세 사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인 입장에서. 왜 그러냐? 이거는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사는 금액, 이 빌라를 사는 금액보다도 전세 금액을 높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수가보다도 전세가가 더 높으니까 소위 들어오는 사람 돈 가지고 등기를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소위 위험한 거죠. 결정적으로 공시가라는 거 있잖아요. 소위 이제 KB라든지 아니면은 테크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공시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빌라를 쳐보세요. 그게 실제 공시가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 샘플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시가라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빌라를 한번 찾는다고 제가 한번 가정할게요. 빌라주택. 빌라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빌라주택이 여러 가지가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주변이 빌라지가 좀 많으니까 뭐 한번 아무거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전세 1억 8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그냥 샘플이니까 어디 뭐 특정은 아니니까 항상 얘기 드리지만 특정이 아닙니다. 예, 그냥 한번 찍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지금 그냥 봐도 그 전세 이 4층 집 중에서 그 전세 1억 8천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공시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세 1억 6천이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공시가를 확인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시세가 없잖아요. KB 시세라는 게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테크 시세는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테크 시세 한번 볼까요? 테크 시세. 테크 시세를 가서 그거 해당되는 공시가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봤던 데가 그 가정동이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없죠. 시세라는 게 기본 자, 뭐 아무나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나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세는 있어도 여기 다 아파트거든요. 이런 시세 확정적인 시세는 있어도 이런 거에 대한 시세가 없대. 빌라에 대한 시세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은행은 뭘 가지고 대출을 해주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출을 어떤 걸로 어떻게 해주겠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이 두 명의 사례는요, 이 그 두 건에 대한 사례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그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집행됐다고 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돈 가지고 전세 보증금이 나갔다고 일단 보여져요. 소위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그 돈을 그 보증금을 보냈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상 맞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하고 잔금을 보내는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지금 가다가 전화해서 지금 짐 빼고 있어요. 돈 보낼게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보낼 때는 제가 그 전세든 월세든 대항력의 그 기준이 뭐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방송에 대항력만 가지고 한번 그 방송 한번 한 적 있었죠. 대항력이 뭔지에 대해서. 이 대항력이 뭐냐면 이겁니다.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때 효력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재산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는 뭐냐? 인도라는 건 뭐죠? 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집에 대해서 키를 받고 내 집이 들어가죠. 인도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가 그 사람 말을 듣고 지금 짐 빼고 있으니까 입금하세요. 입금한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비번을 알려주거나 키를 준 상태에서 그때 돈을 보내는 겁니다. 잔금을. 당연히 그렇겠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소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보낸다. 이거는 잔금 보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은행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그 돈에 대한 질권 설정을 그 임대인한테 합니다.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 안전장치를 먼저 해놓고 돈이 집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그 전세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자기네들 현금 가지고 지금 대출 없이 자기네들 현금 가지고 그 전세 보증금에 잔금을 넣었단 말이죠. 불안전한 거죠. 불안정할 때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택의 인도를 받은 상태에서 돈을 보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거를 밑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올릴게요 하는 상황에서 짐을 안 빼고 그 사람이 가고 있어. 이런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이사 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짐을 넣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키를 받은 다음에 잔금을 처리한다. 이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빌라 같은 경우는 공시라는 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소위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방송에서 해줬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안전장치라는 거는 그 보증금에 대해서 보험증권 발행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거 없이 소위 돈을 잘못 보내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 이거에 대한 팩트만 전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보험증권을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증권의 정확한 표현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일단은 그 체크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그 부동산 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지 아세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 자, 이런 거 있어요. 집을 보여달라 해서 집을 4개, 5개를 보여줬어요. 다음날 전화 안 받아요. 기본이 안 된 거죠. 예. 전화 안 받는 거는 뭡니까, 도대체? 예?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는. 자기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안 했겠죠.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다?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제가 진짜 말씀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전세 계약을 다른 부동산에서 했어요. 근데 전세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의 부동산에다가 연락을 해서 다른 집들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자기가 계약한 게 정말 싸게 한 건가? 아닌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빼기를 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몇 군데 연락을 해서 소유자한테 확인하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임차인한테 약속 잡고 해가지고 집 보여줬어. 그런데 보여줬던 그 임차인이 며칠 전에 딴 부동산에 이미 계약을 했던 사람인 거야. 이런 상황도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저런 일을 할 때 지금같이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된다? 이거 진짜 돌아버리는 상황인 거죠. 부동산도 돌아버리는 상황이고 임차인은 돈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 다 확인하고 안전하게 들어갔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깝지만 이런 거죠.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그 돈이 전부예요. 그 돈이 전부입니다. 근데 아이도 있는데 다시 예전에 살던 월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상황이, 그리고 그 돈을 또 벌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 안전장치,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해가면서 일을 부동산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방송을 보고 정말 좀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방송 이렇게 유튜브 한번 해본 겁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